중년의 아픈 사랑 2부.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민지는 이제 42살이 되었고 생활은 평온했다.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남편 준호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어 예전보다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상현을 떠올렸다. 그가 쓴 시집은 민지의 서재에 조용히 꽂혀 있었고 때때로 그 시들을 읽으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그리움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봄날 민지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다. 중년 여성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오가는 평범한 오후였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민지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상현이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3년 전과 똑같은 반응이었다. 상현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고 자리를 찾다가 민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친 후 민지는 조심스럽게 상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민지가 다가가자 상현은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수준이었다. 상현은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집도 2권이나 더 냈다고 했다. 민지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런데 상현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림자가 있었다. 예전의 온화함은 여전했지만 깊은 곳에 쓸쓸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민지는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상현이 말했다. 다음 주에 제 시집 출간 기념회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가고 싶었지만 다시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가겠다고 대답했다.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출간 기념회 당일 민지는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단정한 옷을 선택했다. 행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상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상현이 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감동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시 속에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성찰이 녹아 있었다. 특히 사랑에 관한 시들은 민지의 마음을 울렸다. 행사가 끝난 후 상현은 민지에게 다가왔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계셔서 더 힘이 났어요. 민지는 그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다시 예전 같은 감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며칠 후 상현에게서 더 연락이 왔다.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다. 민지는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예전에 자주 갔던 카페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만나서 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지는 상현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시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혼자였다. 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꾸 당신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상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들은 가끔 만났다. 명목상으로는 친구였지만 둘 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3년 전에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상현이 말했다. 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상현이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언제 떠나시는 거예요? 다음 달 말쯤이요. 부산에 작은 서점 겸 카페를 열 예정이에요. 민지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상현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며칠 후 민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착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준호는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심히 가서 오라고 말했다. 민지와 상현의 마지막 만남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서점에서였다. 상현은 이미 대부분의 짐을 정리한 상태였다. 텅 빈 서점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여기서 당신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상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민지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이 뭉클했다. 저도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 이별은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상현이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제가 당신을 위해 쓴 시들이에요. 출간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당신만 가지고 계세요. 민지는 그 상자를 받으며 눈물이 났다. 자신만을 위해 쓴 시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민지는 준비해온 편지를 상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감사 인사와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상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정말 작별이네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지도 일어서서 대답했다. 당신도요, 새로운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다. 그 포옹에는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정말로 놓아주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상현이 준 시들을 읽었다. 그 시들은 모두 그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와의 만남, 이별,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시들이었다. 읽으면서 민지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동에 가까웠다. 며칠 후 상현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지는 그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상현에게서 편지가 왔다. 부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작은 서점을 열었고 그곳에서 시를 쓰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다. 당신과의 사랑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자신도 상현과의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 경험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적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다. 민지의 생활은 평온했다. 큰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어느 날 민지는 상현의 새로운 시집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목은 바다에서 보낸 편지였다. 민지는 서점에서 그 시집을 샀다. 역시 아름다운 시들이 가득했다. 특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시들이 인상적이었다. 그중 한 편의 시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대를 떠올린다. 아프지 않은 그리움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민지는 그 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상현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큰 아이가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작은 아이가 대학 지원에 대해 상의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민지는 문득 생각했다. 상현과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이라고. 사랑을 잃어봤기에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고. 그 밤 민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상현의 새 시집을 읽었다. 그의 시에서 평안함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이제 그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경험 자체가 소중했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평온하다. 상현에 대한 그리움도 아프지 않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지는 이제 47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사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였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상현을 봤다. 문학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모습이었고 행복해 보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랑에 대해 묻는 질문에 상현은 이렇게 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떠나주는 것이 사랑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한지의 여부입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현의 말이 옳았다. 그들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민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저 사람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에요. 준호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챘다. 하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 같네요. 시도 아름답고. 민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다. 이해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상현이 준 시들을 다시 읽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들이 함께 걸었던 바닷가, 함께 마셨던 커피, 함께 나눈 대화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편지를 썼다. 상현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상현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도 민지가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당신과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을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봄이 왔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걸으면서 민지는 생각했다.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평온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상현과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아픈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지금 남편과 함께하는 이 평온한 사랑도 진짜였고 소중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민지는 중얼거렸다. 모든 사랑은 아름다워. 남편이 물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쁘다고 했어. 민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걸음을 계속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중년의 아픈 사랑은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추억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다. 그 향기를 맡으며 민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상현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 삶의 깊이를 알게 되어서, 그리고 지금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서. 그날 밤 민지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상현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지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중년의 아픈 사랑도 이제는 따뜻한 기억이 되어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민지의 마음은 평온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민지는 행복을 찾을 것이다. 과거의 사랑이 가르쳐준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말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 민지는 50살이 되었다. 인생의 반환점을 넘어선 나이였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민지에게는 손자, 손녀가 생겼다. 할머니가 된 것이다. 큰아이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민지는 문득 상현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후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었다. 결혼식장에서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꼈다. 상현과의 사랑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연인 사이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진짜였고 소중했다. 남편 준호도 이제 53살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남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상현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부산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을 했다고 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다. 마침내 상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기뻤다. 그날 밤 민지는 상현에게 축하 편지를 썼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 행복하라는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도 할머니가 되었다는 근황을 간단히 전했다. 며칠 후 상현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도 민지의 축하에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근황을 전해왔다. 새로운 아내는 독서를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당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가능했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민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각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손자가 태어나던 날 민지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며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었고 아이들이 또 그 사랑을 자신의 아이에게 주는 것이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상현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민지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계속 이어져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민지는 손자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사랑은 이어져 가는 거구나. 며칠 후 민지는 상현의 새로운 시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목은 새로운 계절이었다. 민지는 서점에서 그 시집을 샀다. 시집 속에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시가 있었다.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사랑을 만났을 때 두 사랑은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축복한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더욱 소중하고 현재가 있기에 과거가 더욱 아름답다. 모든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며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민지는 그 시를 읽으며 깊이 공감했다. 상현도 이제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이 된 것 같았다. 과거와 현재의 사랑을 모두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 말이다. 계절이 바뀌고 민지는 52살이 되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었다. 어느 가을날 민지는 남편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빨갛고 노란 단풍 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걸으면서 민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정말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가자. 민지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행복했다. 이것도 사랑이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의 사랑.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깊고 진한 사랑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자를 열었다. 상현이 준 시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오랜만에 그 시들을 읽으며 그 시절을 추억했다.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상현의 시들을 다시 읽었다. 이제는 그 시들이 아프지 않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사랑을 한다. 처음 사랑, 결혼으로 이어진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까지 모든 사랑이 다 의미가 있다. 상현과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다. 이제 나는 할머니가 되었다.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할머니가 되었다. 이 역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몇 달 후 민지는 상현이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시집? 새로운 계절이 큰 상을 받은 것이었다. 민지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가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다. 시상식 소감에서 상현은 이렇게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과거의 사랑도 현재의 사랑도 모두 제 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그의 시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의 겨울 민지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큰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민지는 또 한 번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다. 임신 소식을 들으며 민지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느꼈다.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끝없는 연결고리 말이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과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아마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될 거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니까. 민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상현과의 사랑을 통해 배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겠다고. 봄이 왔다. 민지의 둘째 손자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민지는 갓 태어난 손자를 안으며 감동했다. 이 작은 생명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민지는 속삭였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가르쳐 줄게.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현과의 아픈 사랑도, 남편과의 오랜 사랑도, 아이들에 대한 모성애도, 손자, 손녀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도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상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민지는 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상현 씨, 저도 정말 행복해요. 당신도 계속 행복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바람이 불어와 민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민지는 상현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자신도 행복하다는 그의 목소리를,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말이다. 그날 밤 민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상현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행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민지는 알 수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낸다.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민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다. 중년의 아픈 사랑은 이제 완전히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해시태그 중년의 아픈 사랑 2부.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민지는 이제 42살이 되었고 생활은 평온했다. 큰아이는 대학교 3학년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 남편 준호와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어 예전보다 대화가 늘었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상현을 떠올렸다. 그가 쓴 시집은 민지의 서재에 조용히 꽂혀 있었고 때때로 그 시들을 읽으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그리움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았다. 어느 봄날 민지는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다.
중년 여성들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오가는 평범한 오후였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민지는 그 뒷모습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상현이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다. 3년 전과 똑같은 반응이었다. 상현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고 자리를 찾다가 민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동시에 스쳤다. 친구들과의 만남을 마친 후 민지는 조심스럽게 상현에게 다가갔다. 그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민지가 다가가자 상현은 고개를 들었다. 오랜만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들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는 수준이었다. 상현은 여전히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시집도 2권이나 더 냈다고 했다. 민지는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런데 상현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림자가 있었다. 예전의 온화함은 여전했지만 깊은 곳에 쓸쓸함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민지는 궁금했지만 직접 묻지는 못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상현이 말했다. 다음 주에 제 시집 출간 기념회가 있어요. 시간 되시면 와주세요. 민지는 잠시 망설였다. 가고 싶었지만 다시 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가겠다고 대답했다. 친구로서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다. 출간 기념회 당일 민지는 신중하게 옷을 골라 입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단정한 옷을 선택했다. 행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상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상현이 시를 낭독하는 모습을 보며 민지는 감동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었고 시 속에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그 인생에 대한 성찰이 녹아 있었다. 특히 사랑에 관한 시들은 민지의 마음을 울렸다. 행사가 끝난 후 상현은 민지에게 다가왔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이 계셔서 더 힘이 났어요. 민지는 그의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다. 다시 예전 같은 감정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며칠 후 상현에게서 더 연락이 왔다. 커피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다. 민지는 고민했지만 만나기로 했다. 이번에는 예전에 자주 갔던 카페가 아닌 다른 곳이었다. 만나서 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민지는 상현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더 성숙해졌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시인으로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혼자였다. 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그동안 누군가를 만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자꾸 당신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자신 때문에 그가 새로운 사랑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선택했잖아요. 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상현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후로도 그들은 가끔 만났다. 명목상으로는 친구였지만 둘 다 그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3년 전에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상현이 말했다. 제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민지는 충격을 받았다. 상현이 떠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비록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같은 도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는데 이제 그마저 사라진다는 것이었다. 언제 떠나시는 거예요? 다음 달 말쯤이요. 부산에 작은 서점 겸 카페를 열 예정이에요. 민지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상현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이별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며칠 후 민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이 이사를 가는데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준호는 아내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조심히 가서 오라고 말했다. 민지와 상현의 마지막 만남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서점에서였다. 상현은 이미 대부분의 짐을 정리한 상태였다. 텅 빈 서점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여기서 당신과 많은 추억을 만들었어요. 상현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다. 민지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마음이 뭉클했다. 저도요, 이곳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차를 마셨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번 이별은 정말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상현이 민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제가 당신을 위해 쓴 시들이에요. 출간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당신만 가지고 계세요. 민지는 그 상자를 받으며 눈물이 났다. 자신만을 위해 쓴 시들이라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민지는 준비해온 편지를 상현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감사 인사와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상현이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정말 작별이네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지도 일어서서 대답했다. 당신도요, 새로운 곳에서 좋은 사람 만나시길 바라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포옹을 나누었다. 그 포옹에는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었다. 이제 정말로 놓아주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상현이 준 시들을 읽었다. 그 시들은 모두 그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와의 만남, 이별,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시들이었다. 읽으면서 민지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동에 가까웠다. 며칠 후 상현이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지는 그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상현에게서 편지가 왔다. 부산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작은 서점을 열었고 그곳에서 시를 쓰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다. 당신과의 사랑이 저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지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답장을 썼다. 자신도 상현과의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그 경험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적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다. 민지의 생활은 평온했다. 큰 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작은 아이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어느 날 민지는 상현의 새로운 시집이 출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목은 바다에서 보낸 편지였다. 민지는 서점에서 그 시집을 샀다. 역시 아름다운 시들이 가득했다. 특히 새로운 시작에 대한 시들이 인상적이었다. 그중 한 편의 시가 마음에 깊이 남았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다른 이름. 사랑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바다를 바라보며 그대를 떠올린다. 아프지 않은 그리움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민지는 그 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상현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큰 아이가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작은 아이가 대학 지원에 대해 상의했다. 남편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민지는 문득 생각했다. 상현과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이라고. 사랑을 잃어봤기에 지금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다고. 그 밤 민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상현의 새 시집을 읽었다. 그의 시에서 평안함을 느꼈다. 우리 둘 다 이제 그 사랑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함께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경험 자체가 소중했고, 그 경험이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제 나는 진정으로 평온하다. 상현에 대한 그리움도 아프지 않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다. 몇 년이 더 흘렀다. 민지는 이제 47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남편과 단둘이 사는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였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상현을 봤다. 문학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온화한 모습이었고 행복해 보였다.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삶과 시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랑에 대해 묻는 질문에 상현은 이렇게 답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고, 때로는 떠나주는 것이 사랑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실한지의 여부입니다. 민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상현의 말이 옳았다. 그들의 사랑도 그런 사랑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민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저 사람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에요. 준호는 아내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눈치챘다. 하지만 자세히 묻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 같네요. 시도 아름답고.
민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다. 이해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밤 민지는 오랜만에 상현이 준 시들을 다시 읽었다.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들이 함께 걸었던 바닷가, 함께 마셨던 커피, 함께 나눈 대화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다. 다음 날 민지는 편지를 썼다. 상현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텔레비전에서 봤다는 이야기와 함께 자신의 근황을 간단히 적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서로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붙이고 며칠 후 상현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도 민지가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어서 기쁘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당신과의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을 수 있었어요. 당신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봄이 왔다. 민지는 남편과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다. 걸으면서 민지는 생각했다.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열정적인 사랑도 있고 평온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상현과의 사랑은 열정적이고 아픈 사랑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지금 남편과 함께하는 이 평온한 사랑도 진짜였고 소중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며 민지는 중얼거렸다. 모든 사랑은 아름다워. 남편이 물었다.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예쁘다고 했어. 민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걸음을 계속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다. 중년의 아픈 사랑은 이제 정말로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추억이 현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어디선가 꽃향기가 났다. 그 향기를 맡으며 민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상현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그 사랑을 통해 삶의 깊이를 알게 되어서, 그리고 지금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누릴 수 있어서. 그날 밤 민지는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닷가를 걷고 있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마음속에는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상현도 남편도 아이들도 모두 그녀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민지는 꿈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중년의 아픈 사랑도 이제는 따뜻한 기억이 되어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민지의 마음은 평온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민지는 행복을 찾을 것이다. 과거의 사랑이 가르쳐준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말이다. 시간은 계속 흘러 민지는 50살이 되었다.
인생의 반환점을 넘어선 나이였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민지에게는 손자, 손녀가 생겼다. 할머니가 된 것이다. 큰아이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민지는 문득 상현을 떠올렸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 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생각은 후회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었다. 결혼식장에서 행복해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꼈다. 상현과의 사랑이 가르쳐준 것처럼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연인 사이의 사랑, 부부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진짜였고 소중했다. 남편 준호도 이제 53살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남편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동반자로서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민지는 우연히 상현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결혼했다는 것이었다. 부산에서 만난 여성과 재혼을 했다고 했다.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뻤다. 마침내 상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 기뻤다. 그날 밤 민지는 상현에게 축하 편지를 썼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편지였다. 행복하라는 축복의 메시지와 함께 자신도 할머니가 되었다는 근황을 간단히 전했다. 며칠 후 상현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도 민지의 축하에 감사한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근황을 전해왔다. 새로운 아내는 독서를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당신 덕분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도 가능했어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민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들의 사랑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그 덕분에 각자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손자가 태어나던 날 민지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다시 한번 느꼈다.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을 지켜보며 사랑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깨달았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주었고, 아이들이 또 그 사랑을 자신의 아이에게 주는 것이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상현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였다. 그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민지에게 가르쳐준 것들은 계속 이어져 가족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민지는 손자를 안으며 중얼거렸다. 사랑은 이어져 가는 거구나. 며칠 후 민지는 상현의 새로운 시집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제목은 새로운 계절이었다. 민지는 서점에서 그 시집을 샀다. 시집 속에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시가 있었다. 과거의 사랑이 현재의 사랑을 만났을 때 두 사랑은 싸우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축복한다. 과거가 있었기에 현재가 더욱 소중하고, 현재가 있기에 과거가 더욱 아름답다. 모든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실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며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민지는 그 시를 읽으며 깊이 공감했다. 상현도 이제 완전히 평화로운 마음이 된 것 같았다. 과거와 현재의 사랑을 모두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 말이다. 계절이 바뀌고 민지는 52살이 되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나이였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젊었다.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이었다. 어느 가을날 민지는 남편과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빨갛고 노란 단풍 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걸으면서 민지는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잘 살아온 것 같아요.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정말 잘 살아왔어.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가자. 민지는 남편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행복했다. 이것도 사랑이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의 사랑.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그만큼 깊고 진한 사랑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민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자를 열었다. 상현이 준 시들이 들어있는 상자였다. 오랜만에 그 시들을 읽으며 그 시절을 추억했다. 이제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상현의 시들을 다시 읽었다. 이제는 그 시들이 아프지 않다.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사랑을 한다. 처음 사랑, 결혼으로 이어진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까지. 모든 사랑이 다 의미가 있다. 상현과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상대방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다. 이제 나는 할머니가 되었다.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을 주는 할머니가 되었다. 이 역시 새로운 형태의 사랑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랑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몇 달 후 민지는 상현이 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의 시집? 새로운 계절이 큰 상을 받은 것이었다. 민지는 진심으로 기뻤다. 그가 인정받는 것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다. 시상식 소감에서 상현은 이렇게 말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입니다. 과거의 사랑도 현재의 사랑도 모두 제 시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도 그의 시에 작은 영감을 주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의 겨울 민지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다. 큰딸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이었다. 민지는 또 한 번 할머니가 될 예정이었다. 임신 소식을 들으며 민지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 느꼈다. 사랑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내는 끝없는 연결고리 말이다. 그날 밤 민지는 남편과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아마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될 거야.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니까. 민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겠다고. 상현과의 사랑을 통해 배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전해주겠다고. 봄이 왔다. 민지의 둘째 손자가 태어났다.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민지는 갓 태어난 손자를 안으며 감동했다. 이 작은 생명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손자의 작은 손을 잡으며 민지는 속삭였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가르쳐 줄게.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인생이 참으로 풍요로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현과의 아픈 사랑도, 남편과의 오랜 사랑도, 아이들에 대한 모성애도, 손자, 손녀들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도 모두 소중한 것들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어딘가에서 상현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민지는 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상현 씨, 저도 정말 행복해요. 당신도 계속 행복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네요. 바람이 불어와 민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민지는 상현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자신도 행복하다는 그의 목소리를,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를 말이다. 그날 밤 민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바닷가를 걸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상현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행복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민지는 알 수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다만 형태만 바뀔 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더 큰 사랑을 만들어낸다. 아침이 되어 깨어났을 때 민지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있었다. 중년의 아픈 사랑은 이제 완전히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해시태그 중년의 아픈 사랑. 39살 민지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것을 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옆에서 잠든 남편 준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이제 익숙함을 넘어 무감각함으로 변해 있었다. 결혼 15년째.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민지에게 사랑은 이미 일상의 뒤편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남편을 직장에 보낸 후 민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유일하게 자신만을 위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다. 2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였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지만 문득 그 시절의 자신이 그리워져 참석하기로 결심했다.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옷을 골라 입었다. 동창회장에 도착했을 때 민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빨리 뛰었다.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상현, 그는 고등학교 시절 민지의 첫사랑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용기가 없어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다. 상현은 여전히 그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조금 성숙해진 얼굴이지만 그 특유의 따뜻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을 때 민지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었다. 상현도 같은 기분이었는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야, 민지야. 정말 많이 예뻐졌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민지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10대 소녀가 된 것 같았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한편에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었다. 상현은 결혼을 했지만 3년 전 이혼했다고 했다. 아이는 없었다. 그는 지금 작은 서점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의 상황을 간단히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외로움까지는 말하지 못했다. 동창회가 끝난 후에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근처 카페에서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부터 현재의 고민까지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냈다. 민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상현과의 만남이 꿈만 같았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 며칠 후 상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가 운영하는 서점에 놀러 오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다. 민지는 고민했지만 결국 그곳을 찾아갔다. 작지만 아늑한 서점이었다. 책들 사이에서 상현은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런 곳을 운영한다는 게 참 잘 어울려요. 민지의 말에 상현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에 민지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다. 그들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상현은 민지에게 몇 권의 책을 권해주었다. 모두 사랑과 인생에 대한 책들이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자주 서점을 찾았다. 명목상으로는 책을 보러 가는 것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상현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고 감정도 깊어져 갔다. 하지만 둘 다 이 상황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상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지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가 알지. 하지만 나는 정말 힘들어. 당신이 없는 하루하루가. 민지도 같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고 사회적인 시선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감정을 숨기고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이란 게 약속대로 되지 않았다. 민지는 점점 더 상현을 그리워했고 일상에서 그를 떠올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남편과의 대화에서도 자주 딴 생각을 했고 아이들과 있을 때도 마음이 온전히 그곳에 있지 않았다. 상현도 마찬가지였다. 서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지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갔다. 그녀가 추천해달라고 했던 책들을 정리하며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목소리를 기억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복잡해졌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상황. 그 안에서 그들은 고통스러워했다. 민지는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상현에게 감사함도 느꼈다. 오랜만에 자신이 여자라는 것을 느꼈고 누군가를 간절히 원하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감정이 클수록 현실과의 괴리감도 커져만 갔다. 한편 준호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딴 곳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았다. 화장을 더 신경 쓰고 옷차림도 달라졌다. 하지만 그는 직접 묻지 못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깊이 다가가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자주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고, 대화할 때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엄마가 요즘 바쁘신가 보다 하고 넘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지와 상현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서점에서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져서 때로는 먼 곳의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깊고 진솔했다. 서로의 내면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실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더욱 고통스러웠다. 민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시 아내이자 엄마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상현이 제안했다. 하루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시간을 보내보자고. 민지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 하루가 가져올 결과를 생각하면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히 원하기도 했다. 결국 민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울을 벗어나 작은 바닷가 마을로 갔다. 하루 종일 연인처럼 시간을 보냈다.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었고 함께 식사를 했으며 서로를 바라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하루는 민지에게 꿈 같은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상현의 눈 속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자신도 누군가를 이렇게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부터 현실의 무게가 다시 그녀를 짓눌렀다. 남편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을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왔다. 동시에 상현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날 밤 민지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아이들의 상처받을 모습과 가정의 파탄을 상상하니 목이 메었다. 며칠 후 상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도 그날 이후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둘 다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지는 가정을 지키기로 했고 상현은 그 결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둘 다 이 사랑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별의 순간 상현이 말했다. 당신을 만나서 다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이 감정만큼은 진짜였어요. 민지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랑이 잘못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들은 포옹을 나누며 작별을 고했다. 그 포옹 속에는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오랫동안 울었다. 상현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책임과 사랑도 진짜였기 때문이다. 그 후 민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했다. 상현과의 사랑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일상에 적용해 보려 했다. 진정한 소통의 의미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말이다. 남편 준호도 아내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과는 다른 성숙함이 있었다. 때로는 슬픈 눈빛을 보이기도 했지만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따뜻해졌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아내가 힘든 시간을 겪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래서 준호는 더욱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고 아내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들으려 했다. 15년 만에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아이들도 부모의 변화를 느꼈다.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가족의 시간이 늘어났다. 민지는 상현과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편 상현은 서점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민지와의 추억을 간직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을 다시 읽으며 그때의 감정을 되새겼다. 아프지만 그 아픔조차도 소중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상현은 더 이상 민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사랑에 관한 시와 수필을 쓰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다. 민지는 여전히 가끔 상현을 떠올렸다. 특히 그가 추천해준 책을 읽을 때나 그들이 함께 갔던 바닷가 마을이 뉴스에 나올 때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 그리움도 이제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무뎌졌다. 어느 날 우연히 상현의 서점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잠시 머뭇거렸지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상현의 모습은 여전히 온화해 보였다. 그는 한 손님에게 책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지는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의 학교 이야기를 들으며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지는 일기장에 썼다. 사랑은 때로 아픈 것이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랑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삶의 일부이고 그 경험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상현과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가르쳐 준 것들은 영원히 내 마음 속에 남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마음을, 그리고 일상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는 눈을 말이다. 민지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옆에서 잠든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예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함께 삶을 나누는 동반자의 숨소리로 말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어딘가에서 상현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민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몇 년이 흘렀다. 민지는 이제 40 중반이 되었다. 아이들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성숙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민지와 상현의 사랑이 가져다준 변화였다. 어느 날 민지는 동네 도서관에서 한 권의 시집을 발견했다. 작가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상현이었다. 그가 시인이 되었던 것이다. 시집의 제목은 사계절의 사랑이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시집을 펼쳤다. 그 안에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시들이 담겨 있었다. 계절마다 다른 사랑의 모습을 노래한 시들이었다. 그중 한 편의 시가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봄에 피었던 꽃이 여름에 열매가 되고 가을에 떨어져도 그 향기는 영원하리. 사랑도 그러하니 비록 함께하지 못해도 그 진심만은 변치 않아 가슴 깊이 남아있으리. 민지는 시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상현도 그들의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것이 감사했다. 시집을 덮으며 민지는 생각했다. 모든 사랑이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사랑은 함께함으로써 완성되지만 어떤 사랑은 떠남으로써 더욱 순수해진다는 것을. 그들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아픈 사랑이었지만 그 아픔이 그들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민지는 시집을 대출하여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조용한 오후 햇살 아래에서 상현의 시들을 천천히 읽었다. 그 시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지는 문득 감사함을 느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현과의 사랑을 통해 배웠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묻는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이 모든 것이 소중하고 아름답다. 상현과의 사랑이 끝났다고 해서 사랑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그 밤 민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꿈속에서 상현을 만났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감사함과 축복하는 마음만이 있었다. 깨어났을 때 민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중년의 아픈 사랑이 마침내 아름다운 추억으로 승화된 순간이었다. 사랑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마저도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앞으로도 민지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다. 상현과의 추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웠고, 그것이 현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중년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이 남긴 것들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 할 것이다.